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북유럽의 추위 속에서 자란 한 여성이 한국의 뜨거운 불가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무엇인지,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핀란드의 서늘한 사우나가 아닌 한국의 뜨거운 불가마에서 찾은 가족의 의미,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눈 덮인 핀란드에서 자란 제가 한국의 불가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덥고 땀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우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될 거라고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핀란드에서 온 34살 여성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프랑스 유학 시절 우연히 한 한국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대학을 마치고 각자의 길을 걷던 중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마리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새롭게 터전을 잡게 된 곳은 서울도 부산도 아닌 충청도의 작은 포도밭 한가운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30년 넘게 포도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이었고, 남편 민호는 그 일을 물려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핀란드의 도시에서 자라며 고요한 자연과 차분한 삶에 익숙했던 마리아에게 한국의 농촌은 너무 빠르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곳으로만 느껴졌어요. 특히 무더운 여름은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북유럽의 선선한 기후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한국의 습하고 더운 여름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시간이었죠. 아이고 더워. 이런 날씨는 핀란드에서 상상도 못했지? 이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에어컨을 더 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핀란드에서는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경험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마리아는 가끔 창문을 열고 시원한 핀란드의 여름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과의 문화 차이였습니다. 핀란드는 철저히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죠. 가족이라도 각자의 생활 리듬을 지키고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방식이 익숙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하루 세 끼를 함께 먹고 모든 일과를 공유하는 생활이 마리아에게는 답답하고 버겁게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이면 반드시 모두가 모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소통 방식이 마리아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마리아, 밥 먹었어? 뭐 먹었어? 배고프지 않아? 더 먹어야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관심과 챙김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마리아에게는 때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언어의 장벽은 그 부담을 2배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마리아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오가는 웃음과 이야기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죄송해요. 마리아가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상태에서 모든 것이 더 예민하게 다가왔죠. 몸도 마음도 불편한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이면 마리아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럴 때면 남편 민호가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포도밭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던 마리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오늘 불가마 가자. 몸이 확 풀릴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더운 날, 더 더운 곳에 왜 가는 거지? 이해할 수 없었죠. 더위에 지쳐 그늘에서 쉬고 싶었던 마리아에게 뜨거운 불가마는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마요? 더운데? 마리아가 망설이자 남편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힘든 일 하고 나면 항상 불가마에 가셔. 전통이야. 한번 경험해봐.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이 간곡히 권유해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밖에서도 충분히 덥다고 생각했는데 더 뜨거운 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했죠.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마리아까지 세 여자가 함께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핀란드에도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목욕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큰 공간,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친밀함,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마리아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천천히 하나씩 알려주어 조금씩 목욕 문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마리아, 여기가 불가마야. 들어가 볼래? 시어머니가 작은 방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눈을 크게 뜨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몇몇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불가마 안의 열기와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은 마리아에게 고문 같았습니다. 핀란드의 조용한 사우나와는 너무 달랐어요. 어머,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 한국말 참 잘하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과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우리 며느리예요. 핀란드에서 왔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을 느꼈고 조금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불가마 안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계란을 삶고 누워서 김을 쐬며 이게 진짜 힐링이다라고 하셨죠. 처음엔 너무 낯설고 솔직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이고 떠들썩한 사우나가 힐링이라고? 속으로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어요. 핀란드 사우나는 철저히 위생적이고 조용하며 명상과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대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느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죠. 불가마 안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마리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점점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는 마리아의 임신한 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핀란드에서 온 며느리가 한국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돕다니. 고마워. 그 말에 마리아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마리아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돼.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서 마리아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거의 없는 신체적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한국 와서 많이 힘들지? 너처럼 외국 며느리라면 더 했을 텐데. 고맙고 미안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오랜만에 느낀 건 제 몸도 마음도 서서히 풀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긴장과 불안, 외로움이 땀방울과 함께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불가마의 열기가 마리아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불가마의 사람들은 사실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곳이었고 그 열기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이란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불가마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땀을 흘리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문화가 핀란드에는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우나는 있어도 그곳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문화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불가마에서 마리아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 포도 농사를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는 솔직한 고백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아는 시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처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 배고프지 않아? 나가서 시켜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마에서 나와 시원한 물로 몸을 식히니 정말 개운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목욕탕 안의 다른 여성들도 마리아에게 친절했습니다. 처음 와봤어? 우리나라 불가마가 어때? 누군가 물었죠. 생각보다 좋네요. 마리아의 솔직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와. 우리 이야기도 들려줘.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마리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처음으로 마리아는 이 낯선 나라에서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일부러 시어머니와 불가마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밭 일을 함께하고 저녁에 땀을 흘리며 같이 나눈 사소한 대화들은 시어머니를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불가마 방문이 점차 즐거운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불가마는 이제 마리아의 일과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불가마 안에서 남편은 묵묵히 마리아 옆에서 손을 잡아줬고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털고 서로의 마음을 맞대는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소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불가마 안에서 자신의 고향 이야기, 핀란드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한국어 많이 늘었네. 시어머니의 칭찬에 마리아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불가마에서 많이 배웠죠. 그 말에 시어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불가마는 말이야. 몸만 씻는 곳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씻는 곳이거든. 시어머니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씻는 곳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마리아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산은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지만 이제 마리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산후조리 잘해야 해. 우리나라는 출산 후 관리가 중요해.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이제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출산 직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산모를 배려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출산 직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산모를 특별히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미역국, 따뜻한 방,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보살핌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마리아가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안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배려에 마리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마리아의 칭찬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잘 자라라고 정성껏 끓였지. 한국 미역이 좋다니까. 미역국을 먹으며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 가족이 되는 거구나. 한 그릇의 미역국에도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마리아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 육아를 경험하는 마리아에게 시어머니의 조언과 도움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아기가 보채면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지, 베네쩌고리는 어떻게 입히는지 등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마리아는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육아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핀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핀란드 문화의 가치도 인정해주는 것이 정말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핀란드 전래동화도 들려주고 핀란드어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했고 남편과 함께 포도 판매를 온라인으로 확장시켰습니다. 핀란드어와 영어를 활용해 외국인들을 위한 포도 농장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불가마에서 만난 사람들의 입소문 덕분에 마리아 농장의 포도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지역의 작은 카페도 하나 열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너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포도가 외국에까지 알려졌어. 시아버지의 칭찬에 마리아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의 30년 농사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제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의 공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농장 체험은 농장 수입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카페에서는 핀란드식 디저트와 한국 포도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였고,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주말이면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마을에서 핀란드에서 온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자랑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다른 다문화 가정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첫 아들 이후 쌍둥이 딸까지 마리아의 가정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사우나에서 시작된 우리의 하루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엄마와 할머니를 따라 불가마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불가마는 재미있는 놀이터이자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불가마 가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와 함께 가자. 이제 불가마는 가족의 일상이 되었고 아이들도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핀란드의 개인주의와 한국의 공동체 의식, 두 가지 가치관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불가마에서 시어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의 여우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고 마리아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핀란드의 동화와 한국의 옛날 이야기가 아이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리아는 가끔 핀란드 전래동화도 들려주었는데 시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모습이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핀란드식 사우나도 만들어 볼까요? 우리 집 뒤뜰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고향 문화도 중요하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줘. 이 대답은 마리아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준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배려였습니다.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는 한국의 불가마와 달리 건식 사우나로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 형태였습니다. 특히 사우나 후에는 차가운 물에 뛰어드는 전통이 있었죠. 마리아는 남편과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우나 건설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고향의 일부를 한국에 심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마리아는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에게 사우나는 거의 종교와 같아요. 우리는 사우나에서 태어나고 사우나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핀란드 문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나 건설은 가족 모두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목공 기술을 살려 나무 벽체를 만들었고 남편은 전기시설을 담당했습니다. 이웃들도 간간히 도움을 주어 지역 공동체 활동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품앗이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핀란드의 탈코 문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핀란드식 사우나구나. 완성된 사우나를 보며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불가마랑은 많이 다르네. 마리아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가족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비로소 마리아는 이 농장, 이 마을이 정말 자신의 집이라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핀란드식 사우나를 경험한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건조한 열기는 처음이야. 하지만 곧 그 매력에 빠져들었죠. 이것도 참 좋구나. 다른 방식이지만 똑같이 몸이 가벼워져. 시어머니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지만 공통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식 사우나의 절차를 시어머니에게 가르쳐주면서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땀을 흘린 후에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에 좋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했습니다.
아이고 차갑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 그렇게 시어머니도 핀란드식 사우나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와 한국의 불가마를 번갈아가며 즐기는 것이 이제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 마리아도 시부모님도 만족했어요. 마리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핀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그녀의 가족 안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핀란드식 사우나는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구경을 오기도 했고 중에는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 이웃의 요청에 마리아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사우나는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이웃들과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핀란드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마리아가 핀란드어 교실을 열자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농장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포도 농사, 카페, 그리고 이제는 핀란드식 사우나 체험까지 제공하는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한국과 핀란드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역 관광지로 소개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너는 정말 대단해. 남편 민호의 칭찬에 마리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당신과 시부모님, 그리고 이웃들 덕분이야. 마리아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마리아가 배운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은 마리아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의 계절에 따른 농사법, 전통적인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항상 사람이 먼저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리아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을, 효율보다 배려를 중시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정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정이라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정이 중요하지. 밥 한 끼 나눠 먹고 등 한 번 밀어주면 그게 다 정이 쌓이는 거야. 이 대화는 불가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마리아와 시어머니에게 불가마는 가장 솔직하고 깊은 대화가 오가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핀란드에 계신 마리아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부모님을 위해 마리아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걱정했지만 걱정과 달리 두 가족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한국 시골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포도밭과 그 주변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마리아, 네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우리 마리아가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지요. 마리아 덕분에 우리 농장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요. 두 집안의 아버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안내했습니다. 한옥마을, 고궁, 한국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역시 불가마 체험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불가마는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용기를 내어 장모님, 장인어른도 불가마 같이 가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웃으셨지만 함께 가서 온 가족이 불가마에 앉아 땀을 흘리며 웃는 순간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 순간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가족과 새로운 고향의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서 온 마리아의 부모님도 한국의 불가마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 핀란드 사우나와는 다르지만 이것도 정말 좋구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멋져. 마리아의 어머니는 불가마에서 나눈 대화가 정말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은 마리아가 만든 핀란드식 사우나를 체험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마리아의 부모님이 함께 사우나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뿌듯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 후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전통을 시어머니가 용감하게 시도하는 모습에 마리아의 부모님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의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족은 함께 포도밭에서 일하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통역사 역할을 하며 두 가족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놀며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4명의 조부모를 둔 아이는 정말 행운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운이야. 마리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거야. 마리아와 민호는 아이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핀란드의 개인 존중과 한국의 공동체 의식, 두 가지 가치관을 모두 배우는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방문은 2주간 이어졌고 그 시간은 마리아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떠나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네가 여기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구나.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심이 된다. 부모님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한국이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불가마에서 시작된 가족과의 소통은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정의 문화를 통해 마리아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불가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어느 날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불가마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불가마는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여성이 한국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며 두 나라의 문화를 접목시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죠. 특히 불가마와 사우나를 통한 문화교류 이야기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매일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방문자 수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마리아 씨,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불가마를 통해 시어머니와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모두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시부모님과의 소통이 가장 큰 과제였죠. 마리아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마에서 시작된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마리아의 이 말은 신문 일면에 크게 실렸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마리아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라디오 출연 요청, TV 프로그램 섭외, 그리고 다문화 가정 관련 강연 요청까지 다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조금씩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른 다문화 가정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마리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불가마에 가봐야겠어요. 라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반응에 큰 보람을 느꼈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 적응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리아와 함께 강의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마에서 시작된 대화가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제 친딸 같아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특히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한 많은 시어머니들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부모와 외국인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특성인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진정한 함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카페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마리아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수다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주는 자조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요리법 공유, 한국어 학습, 자녀 교육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문화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농장은 단순한 포도 농장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핀란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방문객들은 포도 따기 체험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가마와 핀란드의 사우나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엄마, 나 핀란드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고 싶어. 큰아들의 말에 마리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 방학에 가족 모두 함께 가자. 이제 아이들은 한국어와 핀란드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고 두 나라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특별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핀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아들의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학교와 지역사회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이들로 여겨졌죠. 마리아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를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 방문이 결정되자 시부모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 고향 한번 보고 싶어. 시아버지의 말에 마리아는 감동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70대의 나이에 생애 첫 해외여행을 결심하신 것은 마리아와 그녀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가족 모두의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여권 신청부터 비행기표 예약, 여행 일정 계획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이 사시는 집 근처에 숙소도 예약했고 시부모님이 핀란드 문화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도 계획했습니다. 특히 전통 핀란드 사우나와 여름 축제를 꼭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핀란드에 도착한 가족들은 마리아의 부모님 집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했고 시부모님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순간은 마리아에게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자신의 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는 것은 꿈만 같았습니다. 핀란드의 여름은 한국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하늘이 환한 백야 현상, 끝없이 펼쳐진 푸른 숲과 호수,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시부모님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나라는 처음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마리아는 웃었습니다. 네, 핀란드 사람들은 조용함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우나에서도 이야기보다는 명상을 많이 하죠. 핀란드에 돌아가면 마리아의 가족은 그곳에서도 사우나에 갑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뜨거운 정과 가족애를 떠올리는 시간이었죠. 시부모님도 핀란드식 사우나를 경험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사우나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우나는 정말 조용하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불가마처럼 사람들이 떠들지 않아. 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명상하듯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마리아의 이 말은 그녀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핀란드 방식이나 한국 방식 중 하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부모님도 시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통 핀란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고 근처 마을의 여름 축제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핀란드의 자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숲과 호수, 깨끗한 공기,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핀란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친구들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니? 마리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거긴 정말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이야. 특히 불가마에서 느낀 정은 잊을 수 없어. 마리아의 이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공동체의 힘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핀란드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 특히 불가마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불가마는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야. 마음까지 나누는 곳이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매력에 푹 빠졌어. 친구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고 몇몇은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졌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이제 핀란드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마리아, 내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셔. 이제 우리가 친척이 된 것 같아. 시어머니의 이 말은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행 후 시어머니는 특별히 더 핀란드 문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핀란드 음식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고 마리아는 기쁘게 코이라 파스타 핀란드식 케이크와 카렐리안 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요리들을 한국식으로 변형해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한국 핀란드 퓨전 요리야. 어때? 시어머니의 창의력에 마리아는 감탄했습니다. 마리아, 우리 이번에 농장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 남편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핀란드식 통나무집도 몇 채 지어서 체험 숙박도 운영해보자. 마리아는 그 아이디어에 흥분했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 핀란드 디자인과 한국의 전통을 결합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제안은 마리아의 오랜 꿈이기도 했습니다.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리아 농장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포도밭 한편에 핀란드식 통나무집 몇 채가 들어섰고 사우나와 불가마가 갖춰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죠. 특히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통나무집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목공, 지붕 작업, 인테리어 등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고 마리아의 농장은 이제 마을 전체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특별한 곳이 있어 자랑스러워요. 이장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통나무 집이 완성되자 마을에서는 특별한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날은 핀란드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카렐리안 파이를, 시어머니는 전과 떡을 준비했고 이웃들도 각자의 특별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마리아, 너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시어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이런 멋진 일을 해내다니. 마리아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가족 덕분이에요. 특히 어머님이 불가마로 데려가 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작은 제안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한국 생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농장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고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마리아의 농장을 모델로 한 다문화 농촌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좋은 사례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마리아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에게 다소 폐쇄적이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다양한 문화에 열린 자세를 보였죠. 마을 축제에서는 핀란드 음식과 문화가 소개되기도 했고 주민들은 이를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핀란드 놀이를 배우고 어르신들이 핀란드 건강체조를 따라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장님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다 마리아 덕분이지. 마리아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뿌듯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5년은 마리아에게 큰 변화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친부모님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가마에서 시작된 따뜻한 대화가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불가마와 사우나 체험을 가장 먼저 권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하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 열릴 테니까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두 나라 문화를 알고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둘째, 딸의 말에 마리아는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자라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의 정서와 핀란드의 합리성을 모두 배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의 가족. 문화와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핀란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죠. 마리아와 민호는 의도적으로 두 문화의 장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운아들이야. 마리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 이제 민호도 핀란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으로만 아이들을 키우려 했지만 점차 두 문화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와 핀란드어, 그리고 영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났고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제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불가마에서 찾은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은 다문화 가정의 적응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와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죠.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책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불가마에 가봤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한 베트남 출신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에 마리아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마리아는 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학교, 기업 등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에 돌아가면 마리아의 가족은 그곳에서도 사우나에 갑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사우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배운 뜨거운 정과 가족애를 떠올리는 시간이죠. 핀란드 친구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니? 마리아는 말합니다. 거긴 정말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이야. 이 대답에는 마리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관계, 공동체의 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마리아의 부모님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놀랍게도 시부모님과 마리아의 부모님은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특히 두 집안의 어머니들은 요리를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핀란드 빵 만드는 법을 배웠고 마리아의 어머니는 한국 김치와 불고기 레시피를 익혔습니다. 핀란드 빵 정말 맛있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한국 송편 만드는 법 알려줄게. 마리아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두 어머니 사이의 교류는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연결한 두 가족이 이렇게 친밀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마리아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농장 주인이자 다문화 가정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농장은 이제 단순한 포도 농장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마리아 농장은 이제 한국-핀란드 문화체험장으로 공식 인정받아 교육부의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매주 다양한 학교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포도 따기, 핀란드 빵 만들기, 사우나와 불가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 이해 교육의 현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응하셨나요? 한 기자의 질문에 마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불가마에 있어요. 그곳에서 시작된 진솔한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꿨죠. 문화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대답은 마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불가마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죠. 특히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문화교류의 장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녀의 철학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불가마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심사위원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정의, 삶의 온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 열기는 불가마의 온도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따뜻함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문화, 특히 정의 문화가 이제는 그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은 정의예요. 마리아의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진짜 자랑은 바로 그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농장은 이제 핀란드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을 여행하는 핀란드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농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였으니까요. 특히 마리아가 직접 안내하는 핀란드인을 위한 한국 문화 투어는 항상 예약이 꽉 찼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한국이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시골 생활이 이제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었으니까요.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그리고 불가마에서 나누는 진솔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마리아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며느리,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분들이 계시다면 불가마 한번 가보세요. 마음이 먼저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마리아는 이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불가마에서 시작된 따뜻한 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녀의 다음 꿈은 한국과 핀란드 청소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